네, 다음은 이제 입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수시부터. 네. 건대 서울? 네. 네. 건대 서울 수시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건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바로 정시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다. 네. 건대 서울을 가려면 정시 전형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대 서울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에 모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건대를 선호하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가난다고는 다 건대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요소비를 한번 보면 디자인 계열 시기 전형은 모두 수능 60, 시기 40%의 수능 비율을 요소별 반영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의상 디자인과에서 인문계는 이제 수능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 반영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학교는 이게 실질 반영비가 좀 다르게 나오는 학교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덕여대나 수원대가 실질 반영비 발표된 것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실질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짚고 나와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군별로 이렇게 나눠서 모집을 하는 거. 이제 학과별로도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전에 뭐 저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올해 입시 변화, 뭐 내년에 입시 변화 얘기할 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건대 군별 모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건대를 무조건적으로 좀 선호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에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네. 네. 하지만 욕심쟁이. 약간,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한번 가군의 영상 디자인과 하나만 뚝 떨어진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확실히 인기가 좋으니까 14대 1 정도까지 경쟁률도 좀 올라갔었고 지금은 이게 나군에만 있기에는 학교의 진짜 사이즈가 진짜 커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아직 뭐 예측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가군, 다군으로 뭐 분할한 학과들이 또 네. 각각 영상이랑 산업인데 확실히 또 인기가 있는 학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떨어져 나간 그 학과 선택도 좀 적절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할 때 저희가 건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확실히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거기서 줄여서 이제 2개군 정도 또 그렇게 욕심을 내는데 그렇게 이제 가나군이나 나다군을 쓸 학생들이 꽤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각 군별로 지원율이 조금 높아지고 반대로 뭐 다군에서는 뭐 충원 합격률이 조금 더 또 돌고 뭐 그런 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을 먼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조금 경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미리 좀 세부적으로 전공 학습을 통해서 정하고 가급적인 대학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시선을 가져야지 될 것 같고요. 건대 때문에 이렇게 뽑으니까 건대 가고 싶은 마음에 가나다고 써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면 그건 사실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경계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긍정적으로 좀 보면 되게 모든 대학이 입시를 빨리 단기간에 끝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군부터 다군까지 학교는 온전하게 가나다군의 미래가 전부 다 입시 체제가 계속 내려가는 건데 달리 바꿔서 보면 꼼꼼하게 좀 넉넉한 시간들을 두고 부분 집중해서 뽑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가군과 나군의 뭐 예를 들면 영화, 영상학과나 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교집합이 좀 있기 때문에 중복도 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또 아까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UX 같은 경우도 건드렸잖아요. 약간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펼쳐지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이제 뭐 각자 개개인적으로 뭐 장단점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회를 좀 많은 학생들한테 준다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군, 나군보다는 나군, 다군에 좀 많은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네.
건대 입장에서도 우수 학생 봤는데,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네. 성적 반영 방법 소개해 주실래요? 네네. 네. 건대가 올해 이제 성적 반영비가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국어 40%, 영어 25%, 한국사 5%, 그리고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의 반영이 30%가 됩니다. 네. 지금 근데 내년에도 다시 한번 반영비가 또 변동이 있어요. 24년도에도 기존의 한국사 5%가 빠지고 감점으로 바뀌고요. 네. 국어 반영비가 45%로 또 한 번 상승을 합니다. 비중이 점점 국어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영어 네. 반영 그 점수가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 네. 건대 같은 경우에 영어에서 7등급 정도로 받아도 그 200점 만점에 180점 정도로 또 부여를 받거든요. 한마디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되는 성적이라 네. 이 비율이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영어가 5% 정도 늘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제 어머니들이 좀 보시기에는 아 영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나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점수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나머지 점수를 조금 희석해주는 네. 그런 식이 되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실기에 대한 실질 반영비가 좀 더 높아졌다. 좀 그렇게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비중을 좀 높여주면 그 안에 변별력이 다른 과목에 비하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요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절대평가에 관련된 얘기는 뭐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얘기는 또 실제 합격한 네. 학생들 성적대도 네.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군 이동도 하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통계로 좀 보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가 이제 오픈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 분포대를 보면 2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폭이 넓죠? 넓죠. 네. 스펙트럼이 넓어서 뭐 4등급까지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지금 군 전형으로 이렇게 좀 가나다고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네. 분포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적대는 뭐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조금 폭넓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가시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네임밸류가 좀 올라가서 실기 변별력이 조금 더 덜 주기 시작하고 다른 상위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지면 사실은 지금보다 선호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정책이 계속 조금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건대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의상시장과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네. 지금 그 성적에 대한 거는 건대에서 발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 평균 성적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네. 지금 평균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평균이 86.5% 정도 됩니다. 20년,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작년도가 다소 하락한 편이에요. 20년, 21년도는 보통 90%대 성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실기 얘기도 같이 할까요? 네. 네. 정시 실기 시험에 관련된 뭐 특징은 사실은 뭐 건대가 워낙에 기초 디자인을 만든 학교고, 선도하고 있는 학교인데, 변화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크단 말이에요. 기초 디자인을 만든 학교인데, 엄밀히 따지면 처음에 만들어서 설명했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생기면서, 엄밀히 따지면 기초 디자인 같지 않은 기초 디자인. 맞나요? 그렇죠. 우선은 워낙에 기초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나 건국대 기초 디자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실기고사 내용 중에 그냥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용지의 크기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3절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네, 일반적으로 3절이 나온다고 해서 3절이 나온다고 명시된 건 아니니까 다양한 그 기초 디자인 툴 안에서 절지나 이런 다양성을 조금 가지고 실기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게 건국대학교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의. 일단은 건대 서울 캠퍼스 가는 법을 조금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건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없이 정시 100%로 진행이 되고 지금 내신 반영이 없이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기 전형에서는 수능 60%, 실기 40%
비율을 가지고 있고 국어가 40%,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40, 탐구 30, 영어 25, 한국사 5% 이렇게 있고요. 여기 탐구 성적은 혹시 수학이 조금 더 높다면 수학으로 대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글로컬로 가볼까요? 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시 전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건대 글로컬 캠퍼스가 총 모집 인원이 303명인데 수시에서 실기 우수 전형으로 195명을 선발을 합니다. 매우 많이 뽑는 거죠. 네. 50%가 넘어가는 비중으로 꽤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특성화고 전형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특성화고 친구들이 좀 관심을 가져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정원 외 전형으로 2명을 선발을 합니다. 네. 수시에서 전형 요소별 반영비를 한번 살펴보면 건대 글로컬 수시 실기 우수 전형은 실기가 100%입니다. 실기 100%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요. 최저 등급도 없고요. 네. 그냥 깔끔하게 실기 100을 뽑는 거죠. 근데 실기 한 장으로 이제 합격을 이제 가능하는 겁니다. 약간 좀 특이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수시 일정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수능 전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다소 좀 어려움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쟁률은 어떤가요? 실기 100%. 그냥 아유 지금 뻔하죠. 대체로 20대 1?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각 영상 디자인과랑 미디어 콘텐츠가 가장 높은 편인데 27.56대 1 이런 식으로 27대 1 정도로 지금 꽤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어디 쪽에 지금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경쟁률을 이제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아까 하신 것처럼 실기를 보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네임 밸류에 실기 우수자 전형, 실기 100%에 준하는 전형들에 비하면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다음으로 정시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정시 전형은 지금 그 303명 중에 108명, 일반 전형 실기 전형으로 108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수능, 디자인 대학 전학과는 수능 40%, 실기 60% 이렇게 네. 실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보는 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교하고 차이는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대는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학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반영 지표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여기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본인 성적 밸런스에 따라서 네. 좋은 성적으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건대 글로컬이죠. 예. 네. 그래서 우수한 과목, 2과목 그냥 넣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이제 탐구 과목에서 각각의 과목을 따로 책정하기 때문에 점수 성적권대가 부모님들이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진학하고 싶은데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체크해보고 깜짝 놀라세요. 이 학교가 이 정도까지 높나 이렇게. 근데 이 반영비가 좀 특이하다라는 거 네. 그건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순서대로 과목이 2과목이 선택이 되는데 나중에 좀 공부를 방황을 해서 좀 늦게 정신 차리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 과목을 다 건드리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내가 좀 건드리고 자신 있게 짧은 시간 안에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건대 글로컬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탑 클래스 성적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시권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경쟁률은 또 어떤가요, 정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 9대 1 정도 되는데 수시랑 비슷하게 시각영상이랑 미디어 콘텐츠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 네. 좀 차이점은 수시에서는 조형예술학과 경쟁률이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정시에서는 좀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군이 있다 보니까 요건 또 수수미스 입시 전략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이제 군의 영향이 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바라볼까요? 건대 글로컬 캠퍼스가 이제 조금 시험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3절에 그리는데 4시간을 그리는 기초 디자인에서 3절 4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좀 손이 빠른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건대 글로컬 캠퍼스 가는 방법, 좀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수시는 실기 100%, 성적 반영이 없고요. 수시 실기 시험이 수능 일주일 전에 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좀 있는 편이고, 네. 전체 선발 인원 중에서 수시 비중이 64.35%,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좀 더 선발 인원이 있는 편이고, 정시 수능 성적이 우수 성적 2개 분야가 50%씩 반영이 되고, 정시 수능 반영비가 40%, 실기가 60%로, 건대 글로컬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입시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정시에서, 네, 충주 글로컬 캠퍼스는 수시에서 많이 뽑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네요. 건대 이제 기초 디자인 실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건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기초 디자인으로 어떻게 보면 흥한 학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지금 2011년도에 처음에 실기대회에서 기초 디자인 종목을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대가 실기대회로 실험을 하고 실제 입시 전형에 반영을 하는 학교다 보니까 11년도에 신설해서 실험을 하고 13년도부터 실제 전형에 반영이 되었고요. 13년도부터 꾸준히 기초 디자인 과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기 지금 방향성이 조금 변화가 있는 편입니다. 네. 2018년도에 건대가 공모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기초 디자인, 건대 기초 디자인 방향성의 변화가 있을 것을 좀 예고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20년도부터는 문제 자체가 조건이 좀 강화된 문제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목이 이제 서울대나 국민대 학생들이 주로 준비하는 기초 소양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기초 디자인을 많이 준비를 하게 되니까, 상위권 자원을 받는데 이제 한계점이 이제 실기 유형의 차이로 인해서 분명히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을 좀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유입을 도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굉장히 좀 폭이 굉장히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과목 완성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기술 숙련도 중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약간 학원의 패턴이나 이런 교육들이 좀 체계화돼서 대응이 되면 사실은 교수님들 입장에서 조금 과목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영역이 좀 확대되면서 기초 소양에 가까운 문제 유형이 되면서 요즘 사실은 건대를 응시할 때 기초 디자인반 학생들도 응시를 하지만 기초 소양반 아이들도 응시를 하죠. 그럼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초 디자인을 채택해서 따라가는 학교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분까지 좀 따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과목은 좀 통합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도 비슷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기초 디자인 장단점과 기초 소양의 장단점이 적절하게 잘 섞인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좀 아이들도 좀 심플하고 좀 아쉽잖아요. 저희 사실은 기초 디자인과 기초 소양이 사실상 그 대학 분포도가 이제 성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과 그다음에 중위권 대학이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분반 형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대에 뭐 성적으로 분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진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2018년도도 네. 그렇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의 문제 나오는 성향도 학과별 특징에 맞게 또 문제가 또 다르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건대 예, 건대 특징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과 커리큘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과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으로 분포해서 뽑는 것도 그렇고 학과별로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또 다 영역이 또 다른 대학교랑 교집합이 돼 있는 상황에서 건국대가 좀 좋은 학생들, 우수한전의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변화를 진짜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끼고 네. 다른 대학도 좀 이런 식의 좀 다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입시 전략이죠. 네. 저희가 이제 들여보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네. 전략을 짠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을 받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데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변화를 꾀해서 매해 상황을 대비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근본적인 겁니다. 네. 저희 같이 또 전문가들이 또 그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만들고 그래서 좀 차이점을 두고 학생을 가르치면 되니까 저희는 반갑습니다. 변화는 저희는 반가워요. 안 변하면 할 게 없어. 네,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건대는 뭐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얘기 또 해볼 수 있는 얘기가 뭐야? 네. 건대가 그 문제 유형 자체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별 특성이 좀 강조되어 있는 형태라서 네. 학과별로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커뮤니케이션과부터 먼저 보면은 커뮤니케이션과의 특성이 굉장히 잘 반영된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네. 주로 평면 소재 제시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리듬이라는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형의 원리라는 거를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조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류 소재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저는 건대 산업 디자인과 문제가 굉장히 그 산업 디자인의 그 밑바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기본 도형에 갇혀서 응용된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소재가 주로 기본 도형이나 복합 도형이 나오고 네. 제시문이나 제시 이미지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 일부를 소묘해야 되는 조건이 지금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의상 디자인과 문제를 좀 보시면 의상 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좀 학과별 특성이 좀 강조가 되는 게 패턴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의상 디자인 학과에서 다루는 실물 소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의상에 관심이 있다면 좀 한 번씩 접해봤을 수 있는 그런 실물 소재들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21년도 문제가 저는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석고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난이도가 꽤 있는 난이도의 문제라서 근데 이제 같이 나온 문제 언어를 보니까 약간 그 원단을 활용하는 감기, 묶기, 드루기 등 역시 그 학과에서 주로 원단을 사용하는 단어를 주제 언어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스티커 문제도 과거에 나왔었고 학생 개인이 소재 연출하는 능력을 좀 보는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빙 디자인과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리빙 디자인과 문제가 그 리빙 디자인과 성향 자체가 다양한 소재를 좀 다루는 공예과 성향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좀 이제 그런 반짝이거나 아니면 이제 메스감이 좀 다양한 소재가 나오는 편인데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보는 문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과 함께 연출해서 뭐 단계를 표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생이 스스로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소재 말고 별개의 소재를 좀 스스로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문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채 조건 제한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대 서울이 학과별로 문제 유형이 진짜 다양해졌는데 네. 또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결국엔 조형 원리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 같은 걸 뭐 짧게 뭐 단어로 주든 아니면 길게 서술하든 그 안에 그 조형 원리에 대한 이해를 뭐 도울 수 있는 수업을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학생들 지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학교가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숙련된, 숙달된 느낌의 그런 표현을 굳이 이렇게 우선시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기대 수상작에도 확실히 드러나고, 확실히 자기가 이제 조형 언어로 뭐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뭐 최소한의 표현으로 그걸 전달하기만 해도 뭐 뽑아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뭐 태색이 약하거나 뒤늦게 뭐 입시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재능이나 이제 이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조형, 뭐 구성에 관련된 이해가 높다라고 하면, 네. 숙련도 기술력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글로컬 문제들도 한번 볼까요? 네. 예. 근데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기가 특징적인 거는 일단 4시간이라는 부분이 실기에서 가장 좀 특징인 것 같고 네. 소재가 1개 또는 2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2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주제어를 꼭 제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시 소재와 연관된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이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좀 자기가 좀 문제에 맞춰서 학생이 소재를 연출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보는 학교입니다. 네.
본교하고 그 글로컬하고의 가장 실리적인 그 문제의 차이점은 뭔가요?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조형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네.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주제 언어에 맞춘 연출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에 더해서 이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일단 서울 캠퍼스는 제시문이 좀 조건이나 주제문이 강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제시문 정독하고 풀이하는 연습을 꼭 해야지 되고요. 아, 중요하죠. 네, 다양한 조건의 하에 연습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뭔가 소묘를 한다든지, 소묘도 개체 하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구역을 소묘하라는 조건도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연습을 해야 되고, 소묘 유형 대비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본 도형의 구조와 질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완성도 있게 좀 학습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디자인을 만든 학교답게 문제의 기본 골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학습을 좀 필수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대 글로컬 캠퍼스도 키워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3절에 4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속도 높이는 훈련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매번 주제어가 출제가 되고 소재의 기능과 연계된 주제어 연출 연습이 좀 필수적일 것 같고 가장 마지막 수시 시험인 만큼 수시 전형에서는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밀도가 좀 높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기초 디자인 할 때 이제 지금 뭐 건대 서울도 학생이 연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긴 하지만 건대 글로컬도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가 나오면 원두나 이런 제시 소재 연관된 사물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물과 연관된 사물에 대한 평상시 관찰 능력을 연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가장 마지막 수시 시험인 만큼 밀도가 없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늘죠. 진화죠, 진화. 빠르게 생기가 시작됩니다. 네, 엄청난, 네. 그게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 와닿지 않을 텐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네. 아이고, 네, 여기까지 건대 한번 봤고요. 추천 사이트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건대가 추천 사이트가 네. 특별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냥 여타 다른 대학들처럼 그 에타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각 학교 SNS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건대 글로컬은 마찬가지로 좀 다른 학교들과 비슷한데 여기는 그 건우건이라는 홍보대사가 공식 홍보대사 그 페이지가 있어요. 블로그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편이라서 그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우는 남학생이고 건이는 여학생이고 이렇게 그건가요? 네,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그렇죠.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아이들의 선호도 굉장히 높은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학교입니다. 건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자료 사실은 너무, 다른 분들도 잘해주셨지만, 유독 또 정리를 굉장히 좀 상세하게 잘해주셨어요. 오늘은 좀 유튜브이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학원에 오시면, 네. 저희 선생님들이 또 진학 지도 하시면서 더 많은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